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심심풀이 땅콩처럼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준석 관련 기사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이가 이 성접대를 받았다. 성상납을 받았다. 2013년 7월입니까? 8월입니까? 그때 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측으로부터 이 성접대를 받았다. 그래서 그 다음날에 이준석이가 지 페이스북에다가 살이 빠진다 라고 적었다. 이런 의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런 관련 자료를 입수했고 또 이런 해당 의혹을 제기를 했고 또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그 관련자들의 그런 녹취 같은 것들을 갖다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준석이는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서 당 내에서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 뒤에 김철근이를 보내서 김철근이가 이준석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거기 가서 갑자기 뭔 뜬금없이 대전 이동규 피부과 의원에 가서 뭔 7억 투자 유치각서를 왜 썼을까? 저는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준석이가 정말 그것과 무관하다고 한다면 김철근이라는 자가 왜 그래야 됐는지, 왜 그런 정신머리로 그 일을 했는지, 왜 그런 사람이 당 대표 정무실장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지금도 개혁신당에 같이 일하고 있는 이준석이의 그런 마음 심리 상태도 제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해 안 되는 거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검찰에서 이 성접대 의혹이 있다고 했을 때 이준석이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고소를 냈지 않습니까? 이 고소를 한 데 대해서 이제 무고로 다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 고발을 당했을 때 경찰에서는 검찰에 이준석 이런저런 정황을 봤을 때 이준석이가 성접대를 받은 거 맞다. 성상납을 받은 게 맞다.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그리고 대전 거기에서 주점을 운영했던 장이사 이준석이가 아이고 장이사님 했던 그 장이사 있지 않습니까? 김철근이 처음에는 이사님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전화 뚝 끊어버린 그 장이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여러 사람들의 이런 증언과 당시의 기록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준석이가 성접대를 받은 게 맞다는 취지로 인정을 하고 경찰에서 이 사건을 갖다가 검찰에다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검찰에서 이걸 갖다가 오늘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의심을 하실 겁니다. 아니 이상하다. 지금 현재 이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그 현역 의원 A씨, B씨 있지 않습니까? 이 자들이 이준석 천하람이라고 이렇게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가 돌고 있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추측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 내용으로 영상을 올렸었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 갑자기 왜 어떻게 이준석이 관련 이 성상납이 갑자기 무혐의가 났을까?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실 테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전에도 이준석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한 영상을 자주 올렸지만 이 성상납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너무 오래전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관련 증거 자료가 있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이준석의 이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과연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준석이를 무고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강신업 변호사가 이준석이와 관련해서 이준석이가 쓴 책 이름이 뭐냐면 거부할 수 없는 미래인데, 강신업 변호사가 무슨 책을 썼더라? 거부해야 되는 미래인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준석 책 제목을 패러디해서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별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별 내용이 없고 그 책의 거의 3분의 2가 챗 GPT한테 이준석의 성상납이 사실인지 아닌지 물어봤다. 그래서 공동 저자의 챗 GPT가 올라가 있는 그런 수준의 책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이거 가지고 이준석의 그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그 기사를 보고 그 기사를 접하시고 나서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런 보도가 나간 다음에 또 성급한 이런 일부 언론 매체들이 이준석이가 드디어 성접대 의혹 이런 걸 갖다가 벗었다. 그 족쇄를 벗었다. 그러면 이준석이 이제 앞으로 날아오를까? 날개를 달까? 한 언론 매체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대표급 정치인 이준석 다시 날아오를까? 정말 웃깁니다.
정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김치국 먹고 앉아있는 격입니다. 이준석이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준석이는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준석이는 인기가 없고 이준석이는 지지율이 처참하고 이준석이는 정책적인 능력도 부족하고 이준석이는 뭐랄까 호감도도 너무 낮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준석이가 언제 날아오른 적이 있었느냐 이것도 의문이지만 왜냐 제목에 다시 날아오를까라는 거는 예전에 날아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국내임 대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가 이준석이가 날았던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지만 이준석이가 여러모로 봤을 때도 다시 날아올 리는 없고 그렇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요새 너무 이 기분이 안 좋은 와중에 이 김건희 문제 자고 일어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키고 김건희가 문제를 일으키고 또 국내힘에서는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도대체 그런 문제들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이고 앞으로는 또 어떤 문제 어떤 논란이 제기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당 지지율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저쪽에 이재명 지지율은 여러분들 기대와는 달리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한마디로 정말 뭐랄까 시원한 그런 소식이 없는 가운데 이제는 이준석마저도 무슨 성상납 그 의혹을 무혐의라고 검찰이 결론을 내렸으니 그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지 않습니까? 내렸으니 정말 관심을 갖기 싫다. 이 정치 돌아가는 거 내가 관심 가졌다가 내 명이 단축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럼에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준석이의 정치적 미래는 밝지가 않습니다. 이준석이가 국회의원을 계속하겠다? 글쎄 앞으로 재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 현재 아주 그 처참한 지지율이긴 합니다만 미미한 지지율이긴 합니다만 이 대선 주자의 그 이름을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이나 이준석 지지자들은 아마 차기 대권 이런 걸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내가 한동훈의 국내임 내가 접수해서 그 국내임을 이용해서 내가 대선에 나가야 되겠다. 이제 유승민 필요 없다. 오세훈 필요 없다. 나 이준석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준석이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이가 멘토로 삼고 있는 속내는 모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마치 자기의 멘토인 것처럼 그렇게 치켜 세운 김종인이 있습니다. 이 김종인이 이준석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이준석에 대해서 이준석 너는 평론가냐? 코멘트 정치만 하고 앉아있느냐? 너 국회의원 뭐 하려고 하고 앉아있느냐? 라는 취지로 이준석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이준석은 평론에 치중하지 말고 입법으로 존재감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해야 될까? 충고를 했다고 해야 될까? 또는 비판을 해야 됐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소수정당들이 양당 정치에 입지가 좁아진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사회자 질문을 받고 김종인은 뭐라 그랬냐? 이런 상황에서 개혁신당이 나름대로 뭘 지향하는 정당이라는 걸 뚜렷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같이 그냥 적당히 지나가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지금 여야가 방송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는가? 이때 방통위에 있는 이준석 의원이 방송 중립성을 위해서 제도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자기 나름의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준석 의원이 그런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자꾸 코멘트만 하는 정치. 이 코멘트도 우리 어떤 이 정치 발전에, 정치 개혁에 또는 국민 민생에 어떤 이렇게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코멘트가 아니라 그냥 틈만 나면 윤석열 조롱, 한동훈 조롱 이런 것만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뭡니까? 윤석열 조롱, 한동훈 조롱하라고 여러분들 세후 992만 원인가? 그 월급을 여러분들 세금으로 이준석이 같은 자한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말에 따르면? 김종인 말에 따르면 김종인이는 이준석이가 그런 입법 활동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자꾸 코멘트만 하고 앉아있다. 의원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종인 누굽니까? 이준석 표현에 따르면 정말 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할 전략가, 책략가, 정말로 뛰어난 사람, 자기가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 자기는 딴 사람 말을 안 들어도 김종인 말을 듣는다고 했던 식으로 얘기했던 그 김종인이가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방송 출연으로 자기와 당 인지도 높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 활동에 매진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입법 활동으로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존재감을 알려라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과연 그런 어떤 정책 능력이 있습니까? 역량이 있습니까? 이준석이가 앞으로 그 입을 꽉 다물고 정말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 그런 자입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는 정책적인 구상 능력이 객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바로 지금 현재 이 김종인의 지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 김종인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김종인도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김종인도 나이 많은 이준석은 그냥 어린 김종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둘이 나이 차는 꽤 많이 나지만 거의 쌍둥이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쌍둥이 형조차도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 그렇게 호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와중에 이준석이가 다시 날아오를까라는 제목을 어떻게 달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준석의 어떤 이런 경제관념 자체가 정말로 처참합니다. 그거를 정말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준석이가 개혁신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개혁신당을 만들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이때가 정말 순수하게 이준석의 개혁신당일 시절입니다. 정말 순수한 이준석의 개혁신당 시절. 그야말로 이때 당시에 이준석이가 무슨 개혁신당의 뭐였더라? 대표였나?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뭐 이준석이가 계속 대표를 했지만은 뭐 조응천이, 이원욱, 뭐 누가 이렇게 다 들어와서 약간의 잡탕밥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정말 순수하게 이준석의 개혁신당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습니다. 당시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1월 15일 날 지 페이스북에다가 뭐라 적었냐면, 개혁신당,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그 원인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식시장의 구조적 병폐에 있다 해서 뭐 이런저런 걸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 삼성전자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미국 평균 PBR 3.86을 적용해서 적게는 20만원부터 애플이나 엔비디아 등 PBR 40을 적용하면 많게는 200만원까지 삼성전자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혁신당이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주가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많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저도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만,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얼마냐면 9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며칠, 9월 6일 기준으로 68,900원입니다. 68,900원인데 이준석이가 이 소리를 했을 때가 얼마였냐면 지금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때는 한 7만원 정도 했을 겁니다. 7만원 정도 했는데 삼성전자 주가를 갖다 200만원으로 띄우는 걸 노력하겠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비판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좋다, 이준석이 말대로 개혁신당 말대로 해보자 치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소위 말하는 7만전자가 주당 2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200만원이 되면은 삼성전자의 시총이, 이준석이 그 척척박사 이준석 하버드에서 무슨 경제학을 복수 전공을 했는지 뭘 했는지 어쨌든 지가 뭘 다 안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서는 이준석이가 만든 그 개혁신당, 이준석이가 지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200만원이 됐을 때 삼성전자의 시총만으로 1경원이 됩니다. 1경원. 여러분들, 1경원이 뭡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아마 현실적인 단위라고 해야 될까? 그게 조입니다. 조. 지금 국가 예산이 한 680조? 700조 미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700조는 1경원에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시총 1경원이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증시 전체의 규모가 아니라 삼성전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 시총만으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그 어떤 증시보다도 이 삼성전자의 시총이 다 압도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랬을 때 다른 기업들 안 큽니까? 개혁신당 주장에 따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하는 건데,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하면 삼성전자 주가만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이닉스도 올라가고 무슨 LG전자도 올라가고 몇 별의별 기업들이 다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주장에 따르면 여러분들 개혁신당 이준석이가 만약에 집권을 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이런 어떤 정책적 역량을 갖고 이런 정책들을 갖다가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성장해가지고 정말 주가가 올라가서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를 압도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황당한 소리를 하고 앉지. 차라리 뭐 세계 정복, 우주 정복을 하자 그러지. 차라리 무슨 화성을 정복하자 그러지. 말도 안 되는 이런 황당한 소리를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 앞에 대놓고 아주 스스럼없이 아주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다는 식으로 얘기한 자가 바로 이준석입니다. 이건 뭔 말입니까? 이걸 얘기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조차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자가 여러분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역량이 있습니까? 정책적 역량이 있습니까? 입법활동? 여러분들 이준석의 입법활동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가 그 선거 보조금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분명히 반납하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발의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발의했냐 그 말입니다. 무슨 놈의 입법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준석이가? 안 그렇습니까?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준석이는 또 이런 거 저런 거 또 제외하더라도 이 외모 있지 않습니까? 외모가 제가 뭐 이준석이가 잘생겼네 못생겼네 이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준석이는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외모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는 정치인입니다. 이준석이 외모만 봤을 때 뭔가 우리의 공적 영역에서 우리 국민의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말 이 신뢰감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느끼기가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또 이준석이는 이 현존하는 대한민국 정치인, 소위 말하는 주요 정치인 중에서 비호감도가 가장 높습니다. 비호감도. 이건 뭐 이준석의 외모가 아니라 이준석의 그 언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모도 그렇게 신뢰감을 주기 어려운 외모일 뿐 아니라 그 언행도 상당히 좀 뭔가 이 비호감도가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련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적 기사냐면 2024년 6월 21일자 기사입니다. 이때 당시에 한국갤럽의 국내 주요 정치인 비호감도 조사 결과를 봤더니 오세훈이 호감도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비호감도가 얼마였냐면 아마 제 기억에 61%인가 그랬을 겁니다. 이준석이 비호감도가 59%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재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얼마냐면은 45%입니다. 여러분들 이재명이 비호감도는 45%인데 그 전과사범 이재명, 그 다음에 온갖 사법 리스크의 장본인 이재명보다 14%포인트 높은 자가 누구냐? 바로 이준석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정치적으로 날아오르겠습니까? 안 날아오르겠습니까? 또 이준석이는 거의 뭐 조국과 맞먹는 내로남불의 아이콘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조국이 왜 내로남불의 아이콘입니까? 조국이 옛날에 지 트위터에서 쓴 거 거의 조만 대장경 수준인데 조적 조다.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왜냐? 지가 옛날에 지 트위터에다가 끄적거린 거 다 지가 다 어기고 남들한테는 이런저런 잘못을 다 비판하면서 결국엔 지가 그런 걸 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국을 비판할 때는 다른 걸 찾을 필요가 없이 조국이가 옛날에 트위터에다가 적었던 거 그거 갖다가 조국한테 그대로 반사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준석이도 그에 못지않은 내로남불의 아이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 이거는 제가 예전에 썼던 기사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읽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분량이 너무 길기 때문에 2023년 11월 달에 제가 쓴 기사인데 이준석의 내로남불 발언을 제가 총정리를 했습니다. 이 소제목만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농지 매입은 조롱했습니다. 문재인이가 저 경남 양산의 평산 그 마을에 있는 그 집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농지를 사들이고 형질 변경을 해서 지금 그 집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그 농지 매입에 대해서는 조롱을 했습니다. 이준석이가. 근데 이준석의 부친, 이준석의 아빠 누굽니까? 이름 까먹었는데 이수월 이 사람이 과거에 농지법을 위반했습니다. 제주도 땅을 사들였습니다. 농지법을 위반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난 몰랐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한테는 안철수 병X는 그 자기가 욕설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사담이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뭐 잠깐 얘기가 새지만 이자가 이 종편 채널 방송에 나가가지고 그 추궁을 받습니다. 진짜 안철수 병 X라고 했어? 이렇게 추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약간 입모양도 약간 뭐 어떻게 이준석이 약간 입모양이 얘기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따라할 수가 없는데 콧구멍 벌렁거리면서 뭐라 했냐면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잠깐 비슷했던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이가. 근데 나중에 거기 걸리니까 그거 개인적인 얘기라서 문제가 없다 했습니다. 근데 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이준석이한테 뭐 이세 X 저세 X 했네 어쨌네 저쨌네 했으니까 2022년 8월 달입니까? 2022년 8월 달에 국회 기자회견 나와서 뭐 거의 울먹거리면서 양두구육을 외쳐가면서 윤석열 당시 지금 대통령을 갖다가 그렇게 공격을 해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계 입문 초반부터 이준석이가 한자를 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준석이가 선당후사를 외쳐댔습니다. 읊어댔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성상납 의혹, 이준석 징계 국면 이런 거에서는 이준석 더 이상 논란 키우지 말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네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그러면 조용히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이준석이가 그때 뭐라 했냐면 돌연 지가 그렇게 외쳤으면서 그리고 2021년도 지가 당 대표라고 있을 때 이 부동산 문제가 있던 의혹이 제기됐던 당내 소속 의원들한테 선당후사의 자세로 어쩌고 저쩌고 지가 그렇게 외쳤으면서 지 문제가 되니까 선당후사는 근본 없는 을씨년스러운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내로남불입니다. 정말로 기준이 없습니다. 정말로 아전인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그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임요한이 혁신위원장을 할 때 이준석이 행사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준석이가 임요한을 이렇게 박대를 하고 홀대를 하고 임요한한테 무슨 영어로 막 시부렁시부렁 거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른미래당 시절에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고 불청객입니다. 불청객. 근데 저기 손학규를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또 손학규 사퇴를 외쳤던 자가 이준석 아닙니까? 근데 그 손학규를 찾아가서 만나자고 약속도 없이 찾아간 자가 바로 이준석입니다. 근데 임요한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그렇게 홀대를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가 하는 건 다 맞고 남이 하는 건 다 틀린 거고 여러분들 이런 정치인이 아니라 이런 인간한테서 대체 뭘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또는 그게 만약에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치인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비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당연하게도 비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이재명이보다 14%포인트나 비호감도가 높은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준석이가 안철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는 작년에 그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탈당 가능성 몇 %, 신당 창당 가능성 몇 %. 세상에 그런 화법이 어딨고 그런 신당 창당이 어딨고 그런 탈당 예고가 어디 있습니까? 나가려면 그냥 나가서 신당 만들 거면 만들고 안 나갈 거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그러면 되지. 무슨 매일 나와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앉아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안철수는 나쁜 간복이고 지가 하는 거는 착한 간복입니까? 어쨌든 제가 아주 일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준석의 내로남불 사례 일부만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때 방역수칙 위반해놓고 또 그렇게 걸렸습니다. 그게 걸렸더니 업주가 이렇게 뭔가 잘못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많습니다. 제가 그 기사에 안 써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이준석이는 일단 김종인이가 얘기한 것처럼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존재감이 별로 없다. 이준석이는 입법 활동보다는 코멘트 정치만 하고 있다. 이건 김종인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이는 그런 어떤 정책적 역량이 우수하지가 않다. 왜냐? 무슨 삼성전자 시총을 일경원으로 만들어? 여러분들 세상에 공상과학 영화에서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거 정말 우리 국민들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거고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사실상 조롱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삼성전자 시총을 일경으로 만들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이는 너무 비호감도가 높다. 이준석이는 지지율도 낮지만 지지율은 그야말로 처참하고 이준석이는 개혁신당 당원들로부터 거의 한 2% 되지 않습니까? 지지층 한 2%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보수 진영이라고 하면 이준석이라고 하면 이를 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저 더불어민주당 이념 진영으로 따지면 보수 중도 진보 중에서 아마 중도 진보보다도 보수층에서 이준석이라면 이를 갈 텐데 정말 극도의 혐오감을 느낄 텐데 이준석이가 그 어디에서 발을 붙이고 정치적 성장을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도 진보에서도 비호감도가 높은데 어디에서 대체 표를 받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이는 조족조와 마찬가지로 이적이다, 준적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로남불, 아전인수의 아이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 그의 과거 전적을 보면 그렇다. 근데 이런 자가 무슨 정치적으로 날아오른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이준석이가 일단은 성상납 의혹 여기에서 약간 벗어난 듯 싶습니다. 그런데 강신업의 얘기에 따르면 항고도 있고 재항고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이 성상납 이것과는 이제 무관해졌다고 하더라도 이준석이가 정치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 이준석이는 정치 입문일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냥 방송 이런 언론 매체에 나와서 깔짝깔짝거리고 자기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에 대해서 살짝살짝 한마디씩 보태는 것 말고는 별다른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치를 여러분들한테 보일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 제 채널 홍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